네, 보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변수 때문에 강남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상한제 이슈에 남은 변수는 뭐가 있을지,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황 기자. 네. 먼저 이게 최근에 서울 분양가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오른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좀 어떻습니까? 네,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달 평균 분양가를 계산을 하는데요. 지난달 이제 서울 아파트의 3.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가격이 2,67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예. 1년 전에 2,209만 원이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21%나 급증한 겁니다. 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, 이제 보통 33평쯤 되는 새 분양 아파트라면 이제 1년 전엔 7억 3천만 원쯤 됐는데 지금은 8억 9천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. 분양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,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 정부로서는 뭐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좀 명분을 네. 얻을 수 있는 셈이 되는데, 이 상한제의 기준을 얼마만큼 완화할 것이냐, 또 어느 아파트부터 적용할 것이냐,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말씀하신 기준이 예전보다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현재 이제 전제 조건이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인데, 이 부분을 물가 상승률 이상 등으로 낮출 것으로 보이고, 보시는 것처럼 뭐 분양 가격, 청약 경쟁률, 거래량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. 재건축 어느 단계까지 상한제 적용하느냐 여부도 큰 관심거리인데, 만약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제외한다, 또는 몇 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다, 이런 조항이 들어갈 경우 앞서 보신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상한제 조건을 받지 않게 됩니다. 반면에 입주자 모집 전 아파트는 모두 해당된다, 이런 조건이 붙을 경우 거의 모든 재건축 아파트가 해당이 돼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앞서 조금 뭐 보기는 했습니다만, 이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어떤 파장들이 오게 됩니까? 일단은 그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 이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그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일부 건설사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는데, 이 재건축 계약 당시 최저 일반 분양가를 정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손실을 조합과 공동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재산권이 박탈당했다,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. 이 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. 저희가 앞서 계산해 본 결과 상한제로 강남권의 이제 분양 가격이 지금보다 30% 정도 내려갈 경우 시세 인근 시세의 절반 가격 정도로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상한제 적용을 정부가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간 이어졌던 이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될 경우 정부가 뭐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지금 이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.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크게 줄어드는데, 지난해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8만 6천여 채인데 재건축 연한을 10년으로 늘려버리면 40년 이상 된 아파트 4만 9천여 채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무겁게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